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13학번 최인영입니다. 저는 원자력 전공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신입사원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후배님들 중에 원자력 전공으로 입사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연락처입니다. 카카오톡이랑 메일을 띄워놨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저희 회사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뭐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 회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2022년 채용 계획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는 전공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취준 팁들, 혹은 후배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사장님 인사말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력의 26.7%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발전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한 원자력 발전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년 채용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22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서 가져왔는데요. 저희 한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 가시면은 공기업들의 올해 채용 계획을 알 수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원래 300명에서 40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상반기에 한 200명 정도, 하반기는 채용 인원이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계획에도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하반기에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작년 하반기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20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형 절차를 보시면 5월에 온라인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1차 전형이 7월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상반기 한수원 채용 공고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총 인원수가 15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대졸 신입이 상반기에 200명 정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도 한 200명 정도로 뽑았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채용이 될 것 같고, 제가 지원한 원자력 전공 같은 경우에는 22명을 뽑았었고, 하반기에는 16명 정도를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경쟁률이 떨어지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용 전형입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각각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전형에 소개 드리기 앞서서 채용 조건이나 응시 자격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채용 조건을 보시면 원자력 직군, 그러니까 기계, 전기전자, 원자력, 화학 전공으로 응시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교대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응시 자격을 보시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응시 분야별 관련 학과 전공자 혹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셔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원 가능한 학과가 나와 있는데요. 원자력 전공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가 적혀 있기 때문에 물리학과 졸업만 하면 원자력 전공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 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70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전형 사전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평가는 쉽게 말하면 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까지는 한수원에서 사전평가를 하지 않고, 서류는 적부로 판단을 해서 블라인드 위배만 되지 않으면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사전평가가 도입이 되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40배수 안에 들어야지 필기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선발 인원이 22명인데 응시 인원이 327명이죠. 그래서 원자력 전공 같은 경우에는 40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원이 블라인드 위배만 안 되면 전부 다 필기 응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전공 25문제, 한국사 상식을 합쳐서 5문제, 그리고 NCS는 50문제, 총 80문제를 9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전공과 한국사 합쳐서 30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10분에서 15분 안에 풀고 나머지 시간을 NCS에 투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풀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합격자들도 거의 다 못 푼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NCS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찍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정도 찍고 정답률이 좀 높다면은 필기는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가점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아니다면 영어 스피킹 성적이 가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익 스피킹이 160점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오픽이 IH 이상 성적이 있다면 3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을 응시해 보시면 필기시험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한 1, 2점 차이로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스피킹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가점을 받으셔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차 전형인 심리건강진단 인성검사와 면접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한 필기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인성검사를 통과해야지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교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교시에는 567문제를 70분 안에, 두 번째 교시에는 375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OX로 이루어지는데 문항당 시간이 몇 초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수원은 면접을 하루 안에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면접을 하루 안에 다 보게 되고, 보통 9시에 면접장에 가면은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한 4시에서 5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직업 기초 능력 면접, 직무 수행 능력 면접, 관찰 면접,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이 가장 배점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성 면접인데요. 공기업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공기업의 인성 면접을 준비하듯이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준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인성 면접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좀 찾으셔서 경험 정리도 좀 하고 그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 직업 기초 능력 면접에는 많이 묻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라거나 아니면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청렴 혹은 정직에 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 정리를 좀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은 20분간 진행이 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은 면접관이 3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3대 1로 2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은 쉽게 말해서 전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직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을지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한 7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시면은 A4 용지가 있어서 그 A4 용지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배경 지식에 관해서도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토의도 토의지만 토의 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좀 많으면 유리한 면접이 되겠습니다. 또 직무 수행 능력 면접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직무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수원에 만약에 입사하시고 싶으시다면 한수원이 요즘에 겪고 있는 상황들 혹은 원자력계 전반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방법은 요즘에 핫한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한국 수력 원자력과 관련된 주제들을 뽑아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고, 면접장에서 주어지는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관찰 면접의 경우에는 협상 면접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적혀 있듯이 12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조를 두 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각 팀에 맞는 조건을 주어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A팀은 A 회사, B팀은 B 회사로 나누고 그 팀 간의 협상을 통해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는지를 보는 면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A팀에서 B팀에 요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지, 또 B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관찰 면접은 면접 가시기 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수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에 답변을 하실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한번 언급을 했다고 해서 바로 탈락이 되지는 않지만 자기소개서에 만약에 적는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은 지원자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등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관들이 저의 개인정보를 모르세요. 면접장에서 어느 전공을 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정도로 거의 정보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면접이 끝나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성적 증명서는 제 성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원 자격에 특정 학과를 나오면은 지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면접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인사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공 공부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많이 헤맸는데요. 전공 공부는 원자력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면 RI나 원자력 기사,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RI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유튜브로 강의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원자력 기초 이론과 장애 방어, 취급 기술, 이 세 가지 과목이 RI의 세 가지 과목인데, 다른 뭐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없이 요분 유튜브에서 강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보 탭에 가보시면은 블로그 주소가 있어서 그 강의에 맞는 강의 자료와 문제들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어서 요 채널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RI 공부를 하셨다면 그다음에는 원자력 기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RI랑 원자력 기사 겹치는 과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RI를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원자력 기사 공부를 하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전반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공지사나 자소설닷컴과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공지사나 자소설닷컴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취업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나 카페다 보니까 현직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지는 않고 그냥 다 준비하는 분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큰 정보는 없지만 채용 공고 같은 정보들을 얻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특히 자소설닷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미리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스크랩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 놓으면 매일매일 원자력에 관련된 뉴스를 볼 수가 있어서 배경 지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원자력 관련 교육관에서도 협회에서 메일이 오는데 무료 교육도 몇 개가 있어서 원자력 관련 교육 항목이 부족하시다면 그런 교육을 듣고 나중에 면접장에서나 아니면은 교육 사항으로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자력 쪽으로 관심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은 부산 국제 원자력 산업전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4월 27일에서 29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전에 가시면은 여러 회사들이 와서 채용 설명회를 하거나,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수원 부스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직무기술서 읽기인데요. 면접에 가면은 가끔 면접관들이 회사에 관한 관심도를 확인할 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 혹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대답할 때 직무기술서를 잘 읽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은 그 기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 혹은 최근의 이슈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관심도를 나중에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필기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셔야 한다, 혹은 내 필기 점수가 거의 합격권에 가깝다라고 하시면은 좀 미리 면접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면접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은 여러 가지 정보들로 할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각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위포트와 같은 기업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 위포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기업당 10,000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요 기업 분석 자료를 구매를 하셔서 보게 되면은 좀 면접 준비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단체 톡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원예력 직군 톡방이나 자격증 톡방이 있어요. 자격증 톡방이라고 한다면은 RI 면허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서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잘 없는데, 이런 데 가시면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요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런 거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력 직군 톡방에서는 산수원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이런 톡방에서 정보들이 좀 양질의 정보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적어 봤습니다. 그다음은 면접 스터디 구하는 방법인데요. 면접 스터디는 보통 필기 결과가 나오면은 면접 스터디를 구하게 되는데,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 카페 혹은 에브리타임 등등의 경로로 구하게 되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가 자기가 합격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그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하는 칸에 해당 기업을 검색을 해 보시면은 지역별로 면접 스터디를 구하는 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원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고, 혹은 취준 카페에서 구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 취준 카페에 가 보시면은 면접 스터디 구하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로로 구하셔도 되고, 혹은 에브리타임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뭐 고런 방식으로 면접 스터디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모두 각각 기업에 해당하는 면접 스터디를 구하는 방법이라서,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되면 빠른 속도로 구하시는 게 좋아요. 좀 늦은 시간에 구하려고 하면 전부 다 스터디를 꾸려서 이미 마무리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수원을 준비하시다 보면 필기
유형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한수원은 피스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봉투 모의고사들은 한수원 유형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봉투 모의고사는 에듀윌 행가연 그리고 한수원 최최종 요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수원 필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작년에 필기를 준비할 때 평소에도 필기 공부를 했었지만 필기 시험 2주 전에는 요 모의고사들을 사서 다시 풀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나 에듀윌 행가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수원 최최종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마지막에 필기 직전에 푼다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듀윌 행가연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읽어보면 좋은 것들은 여기 세 가지 정도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요거를 보시면은 현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에 관한 현재 연구 처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기본 계획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부지 선정에는 얼마나 걸리고 폐기물 처리장을 다 짓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면접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통설명서인데요. 이 개통설명서는 한수원에서 발간한 개통설명서가 있는데 페이지 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개통설명서를 읽으면은 개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아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하시면은 개통설명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원자력 백서인데요. 2017년 원자력 백서를 읽어보시면 좀 전반적으로 원자력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서 만약에 면접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후배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인데 제 스펙은 토익이 870점, 토스가 160점, 그리고 기사는 없었고 인턴도 없었습니다. 학점은 블라인드라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적어놨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이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공기업은 학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전공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원자 수도 별로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펙도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질 않아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회사에서 뽑지는 않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원자력 전공으로 갈지 말지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라면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었는데 만약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미리 알았다면 시중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은 학점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공부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평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시험 전에는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드는데 수능 공부 시간으로 하면 한 3-4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NCS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에 NCS 스터디를 했었고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못 믿어서 스터디를 들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NCS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에서 봉투 모의고사 푸는 것만으로 대비를 했었고 또 혼자 공부할 때는 전공 공부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이고 만약 한수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원하실 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아까 앞에 나온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